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6월 5일 일요일, 경마입니다. 토요일자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일요일자는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가도 소용없는데. 자, 1경주입니다. 1300m고요. 메타블레이드, 파인캠프, 제우시대. 제가 일요일째 얘기했나요? 이 제우시대나 또 아까 써니블레이드라든가 그런 말들 좀 말이 아닌데도 맘 놓고 조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좀 살피시고 이 제우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제 동반스포를 했었는데 누가 더 낫다 이런 것보다 어떤 그냥 말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최선의 어떤 그런 조교를 했어요. 그래서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금 아픈 것만 아니면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거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 이제 스마트 글로리 3번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아니고요. 에브리참. 자, 이 말도 보면은 460kg짜리 동체가 좀 작은 반면에 이 다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발씀이 우리 연날리면 꼬리 흔들리시죠. 흐들흐들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또 듣는 관계자들은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간결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동체의 놀림에 비해서 발쓰는 게 간결함이 없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씩 기수요. 누가 뒤에서 참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놔줘버리면 그냥 지 있는 힘껏 다 쓰면은 똑바로 뛰는 말하고 팍 펄렁펄렁거리고서 뛰는 말하고 다 초반에 다 놔줬을 때 몰고 갔을 때 그랬을 때 힘이 얼마나 들겠냐는 얘기죠. 그거를 최소화 시켜주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라스트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후들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제 라스트에 탄력을 내는데 과연 똑같이 탈 수 있겠느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얘기 들었었죠. 에이스 삼성 같은 경우 과연 똑같이 탈 수 있겠느냐. 이혁기수처럼 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보다 후배가 그런 식의 전개를 했는데 그러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혁이가 타니까 저런 식으로 타는구나. 그러면 내가 여튼간 그동안 계속 타왔단 말인데 내가 그랬을 때 잘 뛰더라. 그러면 저런 식으로 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에브리참, 에클레스타 이거는 데뷔전 때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도 보면은 발 쓰는 게 현란해서 그래요. 근데 이 25조가 조교를 막 숨겨서 한다 그러면 얘기가 좀 이상하고 이 동반 습부를 항상 안쪽에다 두고 해요. 안쪽에다 두고 하고 파트너가 바깥쪽에 있어요. 어떤 때는 3마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뛰어다니니까 여기서 쳐다보는 우리는 이 안쪽에 있는 말이 안 보여요. 사실. 그냥 얘의 발 쓰는 걸 봐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만 뛰어다녀요. 거기다가 얘가 상대가 좀 상위군이다. 근데 얘가 잘 뛰어다녔다. 그걸 그냥 대충 통밥으로 저 말을 따라가? 저 정도 탄력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탄력을 내도 어떤 발씀을 어떤 리듬을 몸의 놀림을 보이면서 탄력을 내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25조는 항상 그런 식의 조교를 잘해요. 잘하는데 제 얘기는 그 내용은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근데 지금까지 실전에서 2번 뛴 걸 보면 믿으면 안 되겠더라.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 파인캠프입니다. 지난번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째 얘기했던 희망의 창가 그런 유형의 마필이에요. 걸음이 느려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주폭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희망의 창가 같은 경우는 힘이 차도 어떤 복불복?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말들은 제가 봤을 때 힘차면 달라질 여지가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런 부분. 또 유쾌한 사랑은 외곽으로 좀 너무 밀려 있고. 자, 아무튼 이경주는 특별하게 이 캔디글로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3번 게이트에 선행 가서 나스에 쓰죠. 이런 게 왜 쓰는지 아세요? 얘는 몇 킬로예요? 470, 80kg짜리예요. 480kg라고 치자고요. 얘는 보면 멀리서 봐도 뭐가 보이는 줄 아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체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 비교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100km가 나간다지 않습니까? 2m 7에 그런 100km라 그랬던가. 하여튼간 그렇다 치고요. 그런 어떤 체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빼짝 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키는 무척 큰데 뭐 2m 되는데 빼짝 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얘가 그런 체형이에요.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좁아가지고 다리가 길어요. 그 다리가 길면 상체보다 다리가 길면 그 밸런스죠. 밸런스. 상하의 밸런스 중에서 다리가 길면 지구력이 없다고요. 그 이제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저런 건 단거리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딱 구분 짓는 것보다 이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00m 단거리에서 뛰면 이겨야죠.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m도 이런 말들은 선행을 가도 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힘만 더 붙어주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뭐 아직은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경주도 뭐 메타블레이드 이것도 지금 10주 만에 나서 체중 봐야죠. 유쾌한 사람 외곽에 밀려 있고 없어요. 예, 제후 시대인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게 제후 시대예요. 근데 보여준 능력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지지만 어떤 그 뭐 최선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보여준 것보다는 조금만 더 좀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경주였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200m. 여기는 5번 탐해생인데, 이게 1200, 국내산 육군 3세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테마 탄생입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25주 말인데, 뭐 조교 습보도 빵빵 하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그 에클레어 스타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얘는, 김철호 기수이 누구예요? 김철호 기수가 구보를 많이 했어요. 체구가 작아서. 근데 아주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야말로 이제 체구가 작으면서도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데 거기다 근성까지 있어. 주행심사에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실전에서는 조금, 너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숲이 너무 지금 뭐랄까 좀 한겨울이야. 말라 있어요. 뭐, 울창하지가 않아. 번쩍번쩍 하는 말들이 있지도 않아. 그냥 숲이 그냥 다 마른 잎들이야.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상대들이기 때문에 요 테마 탄생이 좀 주행심사에서는 별거 아니었었지만 주몽천하가 있잖아요. 뭐 공백기를 갖고 있더라도, 그냥 이런 것들은 체중만 딱 체크하십시오. 컨디션 좋습니다. 컨디션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체중 체크만 딱 여러분들이 하시면 뭐 선행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아무튼 그 테마 탄생만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 1200m 국내산 육군입니다. 이 슈프림스타 6번이죠. 슈프림스타. 뭐 제가 대변 믿지 마십시오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얘는 체장이 잘못됐어. 체장이. 머리에서부터 이 엉덩이까지 이게 그러니까 앞다리에서부터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목의 길이와 체장의 길이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 비율이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목이 짧으니까 어떻게 돼요? 발발이 주폭에 얘도 거의 뭐 490kg, 500kg 나가는데 그런 발발이 주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이 이렇게 좀 활기 이런 게 없어요. 막 뛰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힘으로 뛰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은 오늘은 여러분들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아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숲이 너무 지금 뭐 마른 낙엽이야. 막 울창한 그런 숲에 뭐 진짜 뭐 능력 있는 숨겨져 있는 뭐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저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아르고 모적인데 딴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지금 아르고 모적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현장에서 뭐죠 이거 짜릿한 자유 같은 거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그랬어요. 이 짜릿한 자유 아리고 모적 이런 마필들이 지금 22조에서 51조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어떤
제가 이제 조교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점진성, 반복성, 개별성, 가부화. 예? 이 네 가지예요. 이 가부화라는 건 뭐 하여튼간 그렇자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개별성이죠. 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개별성인데, 뭐 얘가 성격이 어떤지, 얘가 체형, 이게 다 체형이거든. 체형에서 오는 기본적인 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조교를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22조에서 있을 때 그렇게 조교를 해도 짜릿한 자유 같은 경우, 뭐 본인들은 그 예전에 보니까는 그 누구죠? 김학수 조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예 뛸 때 되니까는 말 빼간다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거는 좀 물론 뭐 괜찮아요. 뭐 개인적으로 뭐 친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제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좀 어차피 경주마라는 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천천히 가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그런 거를 그 어떤 캐치를 말의 어떤 특성을 캐치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22조에서는 어떤 성과를 못 냈고, 그거를 뭐 천천히 갈 수 있죠. 조교사의 성향이 그렇다면 천천히 가지 뭐. 그런 타입의 조교사라면 그렇게 가는 거고, 아마 이 조교사는 뭐 또 나는 좀 급해. 나는 좀 빨리빨리 어떤 이 말의 능력을 끌어내야겠어. 뭐 그러면은 뭐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뭔가 지금 패턴의 어떤 변화가 딱 오는 순간 그런 말들이 입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으른 기수 막 바깥으로 무리 참나. 굉장히 유승한 기수였는데 어떻게 탈렌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르고 모족을 얘기하다 말았죠. 이 아르고 모족이 지금 지난번에 짜릿한 자유와 같은, 근데 얘는 단점이 이 뭐죠? 500km 나갈 때 조금 걸음이 느려요. 체공이 조금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얘도 지금 보면은 숲이 너무 조금 허허하죠. 허허벌판이라 그러나요? 그다음에 4번 유니콘 킹덤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게 1200이라서 안 됐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0m에서 입상하고 1200이니까 안 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하지만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의 체형을 보면 조금 여태까지 그냥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차이죠.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이 얘도 보면은 목은 이렇게 좀 동체에 비해서 짧아요. 몸통은 이렇게 커요. 몸통은 상당히 큰데 그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리듬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난번에 1200대 외곽으로 밀고 나오죠. 선행 외곽 세 번째까지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행 안쪽,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그냥 이런 말이 리듬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1200을 뛰게. 그러니까 1000m는 그게 통할 수 있어요. 통할 수 있지만 1200이면 그렇게. 이번에는 조교를 좀 했는데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가 보여준 능력에다가 다른 말을 갖다가 주위에 있는 다른 말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더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얘가 입상을 하려면 선행밖에 없어요. 근데 기수 성향이 선행이기 때문에 확률은 있습니다. 확률은 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 3경주였습니다. 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제가 이 장은 클래스입니다. 이게 지난 거세를 했죠. 12월 3일 날 거세하고 지금 15주 만에 나와요. 15주면 빨리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체중만 체크하십시오. 제가 이거 지난번에 추천드렸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늪발 2번 다 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거의 고착성이고
고착성이고 지난번에는 늦발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성격이 있는 말이더라고요. 성격. 그 다음에 주폭도 좋고요. 그 조교 때 보면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발주 자체가 안 되고 이런 말들은 뭐 거세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어떤 경주에 집중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이야말로 이제 뭐 거세하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후차권이 좀 애매하죠. 원더풀 티지 얘도 아까 얘기했던 에브리 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조교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또 실전에 들어가서 보면 막 제가 이제 좀 똑같진 않지만 표현해 드릴게요. 발을 이런 식으로 촥 뻗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더킨 저스트 같은 게 이렇게 뻗는다 그랬죠. 이렇게 뻗고 촥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얘는 보면은 발을 이렇게 우리 주유소 가면 이렇게 펄럭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발이 좀 가지런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힘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원더풀 티지가 보면 조금 있다 나오는 월드킹맨하고 계속 동반습부하고 지난번에 또 뭐하고 하더라? 그냥 뭐하고 계속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마필이 그 어떤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보고는 뭐 좀 혹했거든요. 저런 체형을 갖고 있어? 근데 조기 때 보니까 발도 그렇게 지금 실전에서 쓰는 것처럼 막 그렇게 현란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실전에 딱 들어가니까 막 현란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안토니 교수한테 맡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네가 좀 해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은 클래스인데 일단 지금 1400입니다. 1400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됐죠. 대신 이제 체중 빠지면 안 되죠. 많이 빠지면 여기서 한 10kg 이상 빠지면 안 돼요. 10kg 이상 빠지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조교를 내용을 보면 이거 10kg 안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그러고도 막 뛰어다녀요. 만약에 체중이 빠졌다면 이렇게 그렇게 뛰어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구분만 살살 했을 텐데 체중을 불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머니스톤 있고 뭐 러피언익을 선행가 대류남성. 이 대류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개 높은 말, 고개 딱 들고 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뭐 추천드렸죠? 플라이스타 같은 거, 고개 높은 말. 1번 게이트니까는 그 고개 높은 걸 갖다가 제어를 할 거다라 그랬는데, 뭐 따라도 못 가잖아요. 그랬고. 없어요. 이제 12번 우뚝입니다. 이거 조교는 내용은 좋은데, 뭐, 보니까 보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생김새도 괜찮고, 이런 말들은 이런 허접대기일 때는 조금 이렇게 세심히 조금 더 예시장이나 윤승 때 어떤 그런 것들 보고 그러실 겁니다.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실전에서도 그렇고 뭐 조교 때 뭐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는 아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어떤 그 결정 그런 걸 내릴 수가 없어요. 이마필의 능력을 이만큼이다 저만큼이다 딱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사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1300m고요. 여기 이제 한국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냥 데뷔전 뛸 때하고 그러니까 지난번 그 전에 뛸 때하고 지난번 뛸 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지난번엔 김종수 기수가 선행 외곽 세 번째 외곽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동안은 이제 뒤에서 모래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엔 모래를 안 맞았어요. 모래 안 맞고도 저기록밖에 못 냈어요. 물론 이제 주로가 이제 타임이 좀 늦었던 그런 요즘이기 때문에 뭐 더 능력을 더 좋은 기록을 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 타임을 내기는 조금 그다음에 그 타임을 줄이긴 좀 어렵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얘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25조 말이죠. 열심히 막 동반습보하고 뛰어다녀요. 근데 얘도 보면은 발 쓰는 게 좀 그래요. 조금은 간결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밖에 발휘하지 못했구나. 그럼 과연 모래를 피해 갈 수 있는 전개냐 없는 전개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따지셔야 되겠고. 자, 1번 대천 뷰티입니다. 이런 말은 뭐 이경주에서 어떤 경쟁력을 떠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데뷔전 때부터 말씀드린 마필이잖아요. 얘도 보면 그냥 이렇게 겉만 딱 보면은 체형이 혹해요. 혹한데
얘는 지금까지 어떤 제가 얘기했던 후륜 구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꼬에서부터 말의 기꼬 여기죠. 여기 우리 여기 오목편 뼈에서부터 이 허리까지 오는 여기가 허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기꼬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허리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허리 부분이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말이 있어요. 곰배라 그러죠. 곰배 등.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말이 이 뼈가 이게 유연하겠어요? 응?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허리가 깊숙이 쫙 돼. 이거 타기는 아주 뭐 승용차 같아요. 진짜 쿠션 좋습니다. 타기는 좋아요. 근데 어떤 말은 보면 또 이렇게 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장을 치면 뼈가 엉덩이에 이렇게 닿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면 이렇게 뼈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요추라 그럽니까? 이게 뭐 경추에서부터 이요추까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타면은 엉덩이가 베겨요. 근데 그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이 대천 뷰티의 이 허리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가 뻣뻣해요. 얘는 이 허리가 긴 것도 없어요. 적당해요. 태형은 기가 막혀요. 앞에 이 머리에서부터 머리 이렇게 그릴까요? 머리에서부터 이 체장은 딱 알맞아요. 이 상하체도 맞아요. 밸런스가 좋아요. 근데 얘는 딱 하나 이 허리 움직임이 경직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매번 그런 식의 뒷다리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이상하지만 유튜브에 서리 우리 뭐 이렇게 뭐 참외서리 수박서리 할 때 서리 있지 않습니까? 서리라고 치고 들어가시면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와요. 검은 강아지가 나와.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른 어떤 걸 갖고 그리고 말한테도 제가 그런 말은 보긴 했습니다만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도. 근데 이 강아지, 검은 강아지와 골든 리트리버가 잔디밭에서 뛰어놉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그 강아지 행동 교정사 설채연 씨라고 있죠. 뭐 강영욱 씨, 뭐 설채연 씨인데 이 설채연 씨 수의사이기도 하고 강아지 교육사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 설이하고 골든 리트리버가 둘이 이제 잔디밭에 뛰어오는데 이 설이라는 애가 집에서는 움직이질 못해요. 그 매트를 이렇게 깔아놓은 그 자리에서는 움직이는데 근데 이 뒷다리가 그 뒷다리만 앞다리는 이 방바닥에 내려와요. 근데 이런 그 매트가 있는데 뒷다리는 거기다 놓고 못 와요. 못 와. 걷지를 못해요. 근데 잔디밭에 가면은 잘 뛰어놀아요. 뛰어노는데, 이제 그때 이 설치현이라는 수의사가 이 말이란다. 이 강아지의 어떤 그 단점을 체크를 해요. 거기에 골든 리트리버가 뛰는 거와 이 설이라는 강아지가 뛰는 게 나타나요. 이거 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안 보실 분들이 있지만. 근데 이 설이라는 애는 잔디밭에서는 잘 뛰어요. 잘 뛰는데 근데 이제 수의사한테 어느 날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밖에 나가면 잘 걷고, 근데 집안에서는 잘 안 걸어. 왜?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지니까 안 걷는데, 미끄러지면 아프니까. 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또, 뭐 어디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뛰는 걸 그 카메라로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골든 리트리버랑 이 설이라는 강아지랑 뛰는 거를 찍었는데, 얘는 뒷다리가 뒷다리 두 발이 동시에 땅에 떨어져요. 동시에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얘기 할게요. 전에 제가 이제 조교 보는데 옆에 앉으신 분들이 딱 진짜 멋있는 만한 그 비절에 힘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 뭐 비절에 힘이 찼다는 말이 뭐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힘이 찼다 그러면 뒷다리 뭐 힘이 찼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뒷다리가 잘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요는. 근데 그걸 갖다가 비절에 힘이 찼다 그러면은 안 되지. 예, 그건 아니죠. 뭐 비절에 힘이 차면 뭐 여러분. 비절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뒷다리 쪽에 바깥쪽 부분이죠. 여기 뭐 비절 종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물 차는 거 이런 거. 근데 얘의 비절이 어떻게 되냐면 비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다리가 딱 땅에 떨어지면 뒷다리가 어떻게 해요? 앞다리의 앞에 떨어지죠. 자, 앞다리가 여기 두 개가 있으면 뒷다리는 들어오면서 얘의 앞다리에 이만큼 앞에 떨어지는 게 벌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박자씩이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왼발, 오른발, 왼 뒷발. 그러니까 습보는 이게 1번이, 그러니까 왼쪽 뒷다리가 1번이라 그랬을 때 그 다음에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가 이 오른쪽 뒷다리가 2번이죠. 땅에 떨어지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이게 마지막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습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시작이 이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자습보가 맞아요. 교과서적인 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다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여러분들 다 닭입니다. 9번은 하나, 이게 두 개가 돼. 이게 동시에 떨어지고 이게 마지막에 떨어져요. 1번, 2번, 3번입니다. 9번은 그래서 따그닥입니다. 이건 다그다닥이고요. 습보는. 근데 이 서리나래를 보면은 이 골든 리트리버는 뒷다리가 이게 하나, 둘 이렇게 떨어져요. 같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뛰어요.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따그닥 이렇게 되는데 이 서리라는 애는 뒷다리가 동시에 두 개가 딱 떨어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절을 이렇게 좁게 써요. 이렇게 뒷다리가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뒷다리가 이렇게 착지할 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앞다리에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뒷다리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깨작깨작 되는 거예요. 비절을 좁게 쓰면서. 두 개가 동시에 떨어져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서리라는 애를 찾아서 한번 보세요. 서리. 이 사지동물은 보법이 다 똑같습니다. 보법이. 다 똑같아요. 구보, 숙보, 속평보, 속보 이게 다 똑같아요. 사지동물은. 그러니까는 제가 말을 어디서 이런 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뭐 없네요. 뭐 시크릿 블렛 있고요. 배트선, 월드킹맨 이게 이제 여러분들 따라갈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랬죠. 센편성에서 뛸 때 김용구 뉴스 할 때 이마필은 믿지 마십시오. 아까 그 유니콘 킹덤 있지 않습니까? 그와 흡사한, 그러니까 동체는 큰데 목이 짧기 때문에 점두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다리가 짧아요. 동체보다. 그래서 숏다리입니다. 힘을 쓰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김원근 기수가 무슨 특별경주가 대상경주 거기에 2살짜리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인기 있을 때 제가 뭐래요? 안 된다. 이 말은 왜 안 됐냐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김영건 기수가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뒤에서 붙잡잖아요. 워낙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붙잡고 취입을 해요. 그러면 그 정도면 그 정도의 탄력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힘 조절을 하면, 페이스 조절을 하면 그 정도의 탄력을 내는데 그 정도 탄력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조교도 될 거. 아까 얘기했던 원더풀 티지랑 같이 이제 꾸준히 동반 습보를 했던 그런 마필이고 조교 내용이나 컨디션은 좋습니다. 과연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의 단점을 어떻게 끌어내 줄 것이냐 이것만 잘 되면 충분히 뒷심을 발휘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5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해 있고요. 네. 뭐 여기 이제 지난번에 10번 별빛마루 얘기했었고 희망 가득 없죠? 이 경주도 이제 톱 포지션. 이 톱 포지션이 말이 좀 작아서 그런지 수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인가 누구랑 동반 습보하는데 푹 퍼지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그래도 그냥 그런 것만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 상대가 한번 볼까요? 누구랑 했나? 왜 안 적혀 있지? 맞는데 42에 2. 신마랑 동반 습보를 했어요? 그러네. 신마랑 동반 습보인데 쳐줬다? 근데 얘는 이제 그런 장점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쳐졌지만 얘가 갖고 있는 그 유연성, 440kg 밖에 안 나가는데 유연해 이런 말들은 체구가 작으면서도 목이나 동체 길이나 상하 밸런스 어떤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1번 게이트 2점이면
꼭 된다라고 장담은 못해도 빼고 갈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죠.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희망가도 컨디션 좋아졌고요. 벌빛마루, 복병마. 이제 문제는 이제 한강질주인데 이거 지금 뭐 선행 가려고 길을 쓸 겁니다. 외곽에서. 이런 말들은 선행,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런 말도. 얘도 뻣뻣해요. 뻣뻣하고 발도 제대로 안 바꾸고. 근데 그걸 조교하는 사람이 그냥 냅두는 거야. 그냥 냅두면은 뭐. 아무튼 뭐 이경주는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희망가득의 뭐 톱 포지션 어떻게 보면 조재료 유세 천리총도 팔릴 수 있는 거고 제가 오늘은 천리총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안 합니다. 이마필은 그게 막 컨디션이 좋을 때는 벌써 걸음걸이가 씩씩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항상 있어요. 근데 오늘도 상대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숲이 너무 허벌판이야. 없어. 다 속빈 강정들인데 근데 컨디션이 이런 게 맞아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 능력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기본 능력만. 뭐 상대적으로 기본 능력은 이경주에서 아예 무시할 수 없는데 컨디션은 조금 생각보다 아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육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에는 7경주 1200m. 이 세네 파워풀이 그런 거잖아요. 문세영 기수탕 맞죠? 이마필이 아닌가? 예, 문수영 기수타고 3차고 맞잖아요. 뭐 선행감. 이게 이런 게 500km 넘어가면 뭐예요, 이거? 뻣뻣해서 그런 건데. 거기다 발도 안 바꾸고. 제가 이제 토요일째 정문 최강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조교거든요. 그나마 말이 뻣뻣하면은 다른 것들로 어떤 보강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해요. 모르겠어요. 뭐,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떤 때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도 바꿔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굳이 신경 써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조교라는 게 뭐예요? 제어를 해서 명령을 전달하고 어떤 말에게 운동을 시키는 게 조교인데 그냥 나와서 너 맘대로 해 뭐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자, 록파이터입니다. 이게 지금 36주 만에 나오는데 제가 요 근래에 이제 뭐 토니 조교사나 이제 그 다비드야 아니죠. 토니 조교사인가 리키디 뭐 이런 조교사들 보면은 참 체중을 맞춰 갖고 나온다라고 잘 몇 개월 뭐 거의 뭐 40주 뭐 이렇게 쉬어도 체중을 맞춰 갖고 나오는데 이네들의 조교를 보면은 거의 3, 4개월이에요. 3, 4개월을 조교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조교를 맨날 뛰어다니느냐? 아니요. 그냥 속보, 구보, 속보, 구보 뭐 이런 식으로만 조교를 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말이 어디가 부상이 있으면 그 좋아질 때까지. 근데 부상이 있기 때문에 조교를 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보면은 체중을 딱 거의 뭐 크게 뭐 증가되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그렇게 맞춰갖고 나오는데 지금 이게 20kg 이상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 뭐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얘가 센데 뛰어다녔냐? 아니요. 이게 뭐 지금 뭐야? 스프링 꿈, 바잉블레드 지난주에 뛴 테스코 대보 이거 문세영 기수가 쥐어 짠 말이잖아. 예? 그런 말들이랑 뛰었어요. 뭐 단지 이제 뭐 그렇다고 뒷심이 뭐 이렇게 뭐 월등하게 뭐 매번 똑같은 뒷심을 보여준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BJ 스토밍 컨디션이 좋아졌고요. 그레이트 썬더.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오 시대도 그랬고, 그레이트 썬더 또, 뭐죠? 이게 써니 블레이드도 그랬고, 이 그랜드, 이거 지금 뭐 그레이트 썬더도 그렇고, 지금 이 조교들을 지금 그냥 조금은 컨디션이 아닌데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어떤 말이 아프니까는 조교 때 살살 해. 그냥 출전 주기 맞추기 위해서 막 6주, 7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를 평상시 4주 나올 때보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기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해야 돼. 근데 그런 말이 또 어떤 때는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6주, 7주, 8주 만에 나오면서 4주면은 뭐예요? 2주 쉬고 2주 운동하고 훈련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6주, 8주면은 4주, 5주, 6주를 쉬고 2주 조교하고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거의 한 3주에서 5주 이상을 더 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체중이 당연히 불어있죠. 근데다가 아프니까 조교를 그때 정상 될 때보다 안 해. 못 해. 살살 하고 나서 실전에 딱 들어가. 빵꾸 나면은 푹 쉬는 거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조교를 해야 되는데 또 살살 해. 그리고 또 한 6주, 7주 만에 나와. 그럼 손님 그냥 팬들만 당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완벽하게 고쳐서 조교를 하든가. 응? 근데 6주, 8주 만에 나오면, 그러니까는 뭐, 저뿐만 아니라 가끔 좀 뭐 어디 그 사이트 가보면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뭐 어떤 특정된 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아프더라도 한번 뛰어요. 그래 조교 때 빵꾸 나는 게 더 낫지. 그래가지고 팬들한테 그냥 아예 나 출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난 거지. 그냥 조교 살살 해가지고 만약에 뛰다가 빵꾸 나면 그런 어떤 여파 때문에 인기는 빵빵 실리는데 못 들어오면 그럼 뭐 그게 뭐냐고요. 두손 판타스 이거 컨디션 좋아졌습니다. 라운 포레스트 이거 보세요. 라운 포레스트 같은 경우 이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몰로 기수가 타고 19초 1300을 19초를 끊었어요. 제가 데뷔전 때 뭐라 그랬죠? 데뷔전 때 뒤에 있을 때 이거 마음 편하게 타는 거야. 못 들어와도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마음 편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경기 뭐라 그랬어요? 몰고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세 번째 경기 뭐라 해서 몰고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몰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데뷔전 때 얘 붙들고 나왔어요. 붙들고 외곽으로 8번 게이트인가 나왔지.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어요? 몰고 나오면 안 된다니까, 이 말. 어린 마필한테 왜 몰고 나오냐고. 그래? 지난번에 저기 누구야. 멀로 기수가 탈 때 몰고 나왔어요? 붙들고 나왔잖아요. 그게 뭐 취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페이스를 유지시키라고 얘한테,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내가 1000m를 뛰는데 200m를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200m를 전력 숨도 못 쉬고. 여러분들 숨 쉴 것 같아요? 기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막 200m 내가 선행 가려고 모르면 숨을 탁 멈추는 거예요. 숨을. 그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 직선에서 기수가 말 몰아대지 않습니까? 기수 숨 못 쉬어요. 근데 지금 400m니까는 어느 정도 지금 400m 그냥 400m라 그럴게요. 옛날에 뚝섬 시대 250m라 그랬잖아요. 전 이거 250m에도 숨 못 쉬어요. 그냥 딱 골이 나면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그냥 말에서 떨어져 내려요. 뭐 좀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숨 못 쉬어요. 여러분들 몰고 가면은. 근데 이 지금 400m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고삐를 갈아주는 것도 괜찮죠. 왜? 고삐를 갈아주는 건 한 호흡 쉬었다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고삐를 마지막에 직선에서 갈아주면은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욕이에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 새끼가 저기서 왜 고삐를 갈아줘? 고삐를 갈아진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말한테 호흡을 한 박자 쉬어가 힘들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너 지금 뛰면 안 돼! 재갈을 뱉어! 라고 고삐를 갈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함부로 고삐를 갈아주면 안 되는데, 그거 눈으로 보여요. 왜 그렇게 하는지. 지금은 뭐 옛날에 구조에 있던 뭐 K 기수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는 저가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또 실명을 거론하는 그 기수 보면은 승부 안 할 때 여기서 4번, 5번 고삐 갈아줘요. 4번, 5번. 그게 보이거든요. 다시 갈아줄 때 재갈을 다시 물리느냐, 재갈을 좀 풀어주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보이는 게. 그런 좀 심오한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다이아키, 라운포레스트. 라운포레스트 지난번에 1700, 얘기하다 말았는데 1700 같은 거, 그거 왜 끌려가냐고요. 그걸 잡아야지. 왜 끌려나가냐고요. 오늘은 1200이니까 뭐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세네 파워풀 마찬가지고. BJ 스톰, 그레이트 썬더, 축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모호해요. BJ 스톰, 그레이트 썬더, 두손 판타시, 라운 포레스트, 그다음에 복병만은 다이아키입니다. 다이아키가 그래도 요거는 제일 센 데만 뛰어다녔어요. 그나마. 근데 조금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살아났어요. 100% 살아나지 않고 조교 내용만 좀 했을 뿐인데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힘줘서 얘기할 그럴 정도는 아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기 마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600m 8경주입니다. 별나라 비마, 햇빛삭스, 야무진제수, 청담 탱크, 제다이포스. 그냥 이런 논스톱 이닝 같은 경우가 이제 인기권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의심은 해보셔야 돼요. 이 1400까지는 잘 뛸 수 있어요. 근데 코너가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면, 뭐 특히 이제 1700이 좀 예를 들고 싶은데, 얘가 지금 오늘 1600m를 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제 어떤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다르거든요. 코너가 지금 1600m는 3개밖에 안 되죠. 1코너를 만나고 바로 3코너, 4코너 이제. 근데 1400은 코너가 2개지 않습니까? 코너가 2개고 이게 1700은 4개인데 이 1400과 1700을 비교하는 겁니다. 1600인데 뭐 거의 엇비슷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은 보면 제가 요 마필도 한번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논스톱 이닝인데 보면은 이제 이강서 트랙 라이더가 조교를 합니다. 이제 그 전에 바쁘면은 관리사가 조교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말이 뭐가 단점인데 그거를 어떤 명령을 전달해서 순치를 안 시키고 그냥 조교를 한다라고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말한테 맡긴다라는 게. 근데 이강서 기수는 이 말이 항상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얘가 왼발잡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강서 기수가 조교할 때는 항상 오른발을 쓰고 와요. 근데 어디서 바꿔줬는지 그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이 다른 사람이 조교를 하면 항상 왼발로 오고 고개를 이렇게 틀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억은 나는데 이게 이제 그 정문 최강이랑 뛰었던 마필이죠. 제가 이게 제일 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컨디션은 아니지만 제일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영철 기수가 마지막에 조교를 하는데 뭐 별반 차이 없어요. 근데 얘가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광수 기수가 하루인가 이틀 만졌을 거예요. 이광수 기수가 이틀, 월요일, 수요일, 주일 맞죠. 마지막에 이제 신영철 기수가 줘. 나머지는 훈련 승인자가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안 고친단 말이야. 그래서 1700과 1700의 그 차이점을 분명히 얘가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많이 보일 거다. 이제 그런 뜻이고. 자, 아메리칸 보스분도 역시 이제 15존에 나오고 15. 청담 탱크는 좀 모르겠고요. 이 별나라 비마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보면은 얘는 이 뒷다리의 어떤 그러니까 뒷타이어, 후륜구동,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뒷다리의 씀이 뭐냐면 너무 커요. 힘은 좋은데. 그냥 동체의 힘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뛰는 걸 보고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리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기수나 조교사나, 이게 이제 못 따라가더니 슬슬 올라오네? 라고 생각을 해서 거리가 길게 좀 출전한 것 같은데 이런 부자연스러움 갖고 있는 말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딱 적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1700은 1600은 제가 봤을 땐 좀 길어요. 그런 게 왜?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1600m라고 해서 취입이 통할 것 같다? 뭐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단점 때문에 저는 조금 의심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남는 게 누구예요? 제다이포스예요. 제다이포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김효정 기수가 지금 계속 조교를 했어요. 지난주에 출전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게 지금 1600편 났잖아요. 이것도 조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김효정 기수가 분명히 얘한테 말하게 명령은 전달은 해. 명령은 전달을 하는데,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 고개가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먹이 높아. 주먹을 들고, 든다라 그러면 좀 표현하고, 오른쪽 주먹은 내렸어. 왼쪽 주먹은 올렸어. 오른쪽 주먹은 말 기꼬에 붙였고, 왼쪽 주먹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주먹이 틀리단 말이에요. 주먹이 틀리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오른쪽에다 명령을 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너 지금 오른쪽 발로 가야 돼. 라고 명령을 주는데, 얘가 갖고 있는 머리가 높기 때문에 주먹을 더 내려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먹을 내려서 머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쓰게 만들어야 이게 조교인데
하나만 한 거야, 지금. 그게 지금 반신반의야. 이 말은 항상 좋고, 그 다음에 얘는 1번 별나라 비마보다 오히려 저는 1600m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 얘가 1700인가 한번 뛰어보긴 했죠? 1700? 1600.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뭐랄까요? 좀 빨리 갔다 그럴까요? 흐름이 좀 빨랐어요. 근데 오늘 흐름은 뭐 그렇게 늦지 않아요. 야무진 재수 있고, 제다이 포스, 아메리칸 포스 이건 뭐 씹어주면 해피삭스. 일단 기본권은 해피삭스지만 해피삭스가 이게 모래 맞으면 안 뛰거든요. 이번 게이트가 얘한테 좋을 게 없어요. 답은 선행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요. 선행밖에 없는데 저 해피삭스가 선행 가야 좀 뛰는 마필이죠. 앞에나 이제 외곽에서 이제 선행 외곽에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유인인데 마유인 요거 예, 이건 뭐 지금 얘는 맨날 껍데기만 제가 껍데기로 현혹시키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이제 제다이 포스를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700m고요. 여기 지금 인기만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 골드나노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정돼. 지난번에 보세요. 장추열기에서 뒤에서 딱 붙들잖아요. 뒤로 가버리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정도를 붙잡았으면 라스트에서 뭔가 좀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없었고 위너형 이렇게 고개 들고 한쪽으로 이쪽으로 뛴다고 하면 고개 들고 틀고 왼쪽으로 들어가죠. 고개 높아요. 근데 지금까지 뛴 상대가 너무 약해요. 이런 마필들이야말로 이제 1700 장거리에 어떤 검증이 필요한 그런 마필일 거고요. 메이블레드 블랙마스크 컨디션 아니고 어메이징 위주 저것도 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별나라 비마처럼 뒷다리 쓰는 게 상당히 좀 둔탁해요. 부드럽게 써야 되죠. 여러분들 타이어가 고급 타이어가 잘 굴러가잖아요. 부드럽게. 누가 저보고 타이어 뭐 쓰세요? 그래서 그냥 뭐 일반적인 거 쓴다 그랬더니 미쉐린 타이어가 좋대요. 그래서 좋으면 얼마나 좋은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꼭 타이어에 이렇게 자꾸 제가 비교를 하는데 그냥 어떤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 그러니까 잘 굴러가느냐, 뭐 고급 타이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한쪽 타이어가 닳아가지고 빵꾸가 날 정도 돼가지고 뭐 좀 추진이 덜 된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고급 타이어면 좋겠죠. 예, 부드러우면 더 좋을 거고. 그다음에 슈퍼 액톤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 그거죠 빅 트리플인가 뭔가. 예, 슈퍼 액톤, 신의 반전, 빅 트리플 이 집에 뭐 하나 있었죠? 제가 말을 착각했다 그랬는데 이 슈퍼 액톤이에요. 슈퍼 액톤. 이 슈퍼 액톤인데 그 말도 지난번에 그 꼴찌 와서 제가 뛰는 거 보고 아 그래 슈퍼 액톤이나 너나 뭐 얼추 뭐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슈퍼 액톤이 여태까지 뛴 걸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숲을 보니까 골드나노 위너행 이런 말들이에요. 이 숲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봄이 돼서 새싹이 나는 건지 가을이 돼가지고 지금 쭉쟁이가 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골드나노나 위너행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동안 이 슈퍼액톤이 장거리에서 보여준 그 정도만 가지면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 마필들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티나, 8번 티나는 이게 뭐 아파서 쉬었다라기보다는 계속 출마 낙오된 마필이에요. 조교 잘했고. 근데 얘는 애니 기분 세터데이죠? 네, 애니 기분 세터데이고. 이게 지금 전정사금입니다. 12번. 얘가 제일 세요. 여태까지 뛴 상대만. 근데 얘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 100%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습보가 없어요. 말은 그동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말 진짜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매가리 없이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조금 빵긋빵긋해졌어요. 근데 뭐 아마 이번에 뭐 착수 놓으면은 다음번에는 뭐 조교가 좀 달라질 거고 이번에 만약에 입상하면은 뭐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고 뭐 그럴 겁니다. 근데 능력으로 오기에는 조교가 조금 그렇게 좀 뭐랄까 시원시원한 맛은 없습니다. 예. 9경주였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이제 축이 있죠. 근데 축 놓고 제가 이 경주에는 후착을 몰라가지고 6번 머리, 6번 머리, 나머지는 올래면 와. 1번, 2번, 3번, 12번입니다. 이렇게. 4번이요. 이 4번이 용환 보스인데 이게 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마필이? 맞잖아요. 이거 윤승할 때 나갈 때 절었던 말.
그거잖아요. 이역기수가 제가 그랬죠. 이제 뒤에서 힘 한 배 할 겁니다. 그래서 날라왔고. 근데 이런 말들은 힘 한 배 하면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뛰긴 뛰어요. 근데 지금 그 얘도 보면은 타이어가 조금 닳았어요. 닳았다고 표현을 해드나? 예, 조금 닳아 있어요. 보면은 아까 제가 그 설이라는 강아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유형의 뒷다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두 발을 같이 동시에 떨어뜨리는 말은 제가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그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 마장마술 할 때 봤나? 어디서 봤는지 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아파서 그런 것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분명히 승마장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이제 왜 얘는 세잖아요. 얘는 세고 얘는 승군전이죠. 얘는 승군전이라 좀 믿음이 그렇고, 얘는 선행이고, 얘도 선행이고, 이는 뭐야? 얘는 선입이고, 예? 얘가 제일 유리해. 왜냐하면 1번, 3번은 선행 안 가면 안 되죠. 3번 빅야크입니다. 빅야크. 선행 안 가서 들어온 적 없잖아요. 지금 김기배 기수도 그렇고, 또 나머지 오수철 기수도 그렇고, 지난번에 서강주 기수도 그렇고. 자, 1번도 마찬가지죠. 얘는 1400에서 취입은 되지만 모래를 피해야 되고, 지난번에 1800인 가서 선행 가서 라스트에 무너졌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동체는 무척 큰데 느려. 몸은 무척 크고 유연한데 걸음 자체가 느려요. 그럼 얘는 따라가서는 정말 안 되는 거. 근데 얘보다 얘가 일단 위치나 위치도 유리하고 순발력도 그러니까 비슷한데 얘가 위치가 유리하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쟤를 넘어서려면 힘을 써야 되죠. 이 힘을 써야 돼. 예. 그럼 얘가 안쪽에서 자리를 안 비켜준다고. 이거 둘이 죽는다고. 그러면 얘가 제일 유리해. 얘는 얼만큼 뛰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가져가야 돼. 자, 그런 지금이고요. 빅트리플, 없죠. 두선장군, 아침함성, 여기서 이제 다른 말이 들어오면은 입상을 하면 못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요 빅야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빅야크. 왜 빅야크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산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 날 보니까 아마 이게 그랑프리인가요? 그러네요. 그랑프리를 타러 서강주 기수가 올라와서 이걸 타가지고 선행을 가더라고요. 야무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수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도 좀 가미가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제가 토요일째 얘기했죠. 기수의 기승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서강주 기수의 자세는 지금 제가 본 것 중에서 FM입니다. FM. 완전히 FM이에요. 여러분들 서강주 기수의 등자 길이라든가, 이 엎드려 있는 기승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서강주 기수가 선행을 가니까 무릎을 양쪽을 다 떨어뜨리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릎을 붙이면 말의 어깨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무릎을 붙여요. 중간에 갈 때는 스피드를 내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무릎으로. 그게 체중이에요. 체중과 리듬을 맞춰주는 거예요. 문세영 기수가 이런 걸 잘하죠. 근데 유연하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그런 거를 말을 힘들이지 않고 가서 무빙을 해요. 말하고 리듬을 잘 맞추기 때문에. 말이 부드럽게 힘을 안 쓰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 이렇게 끄는 선행마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띄워줘요. 무릎을 띄워주고 거기다 리듬을 맞추는 게 아니라 리듬을 반대로 엇박자로 해줘요. 엇박자로까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리듬을 안 맞춰줘요. 그러면 말이 좀 덜 뛰려는구나. 근데 이게 말을 잘 들으면 괜찮은데 말을 안 듣는 끄는 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의 스피드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강준이 라스트에 딱 엎드리죠. 거기다 무릎만 좀 더 붙였으면 좋겠는데 무릎으로 같이 몰면 좋겠는데 무릎으로 몰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복숭아뼈죠. 복숭아뼈. 여러분들 무릎을 딱 띄면 이 복숭아뼈가 딱 이 말의 옆구리를 조여입니다. 조여.
꽉 조여요. 원래 이게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무릎을 꽉 조이면은 뛰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주대 안에 있을 때 그 기술이 뭐죠? 뒤꿈치를 딱 조여요. 튀어나갈 때. 그게 뭐냐면 승마에서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카우보이들 보면 발 뒤꿈치에 박차라고 있죠.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거. 그거 원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승마는 등자가 길기 때문에 발로 툭툭 차면 돼요. 근데 이 경마는 등자가 짧기 때문에 발에다 힘을 꽉 줘요. 무릎에 이렇게 종아리에다 힘을 꽉 주면 튀어나갈 때 탁 명령을 그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무릎하고 이 발하고 같이 조이는 겁니다. 조여서 말을 튀어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라스트에서는 이게 지금 무릎을 붙여가지고 같이 말하고 같이 리듬을 타가지고 내 손동작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 서강주 기수는 자세는 전부 다 나아져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 이제 서강주 얘기는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 서강주 기수의 엎드려 있는 자세, 머리, 등, 이렇게 해서 허벅지, 그 다음에 종아리.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럼 이게 등이란 말이야. 이 등과 머리까지 그러면 좋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들기 때문에 머리는 조금 올라와요. 등보다. 근데 이 등과 허리가 일직선, 최소한 이 등이 내려가 있는 기수. 누구예요? 이역 기수. 장추열 기수. 이런 기수를 보면은 최소한 이렇게 등이 일직선이 돼 있어요.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엎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먹이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면은 이 엉덩이는 낮아 있고 상체는 들려 있어. 그러면 다 주먹이 올라가 있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스타트를 어느 지점에서 골을 했든 간에 4코너까지는 이러고 와야 돼. 이러고 와야 돼요. 이러고 오잖아요. 누가 그래요? 이역 기수, 멀로 기수. 다 이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토니오 기수도 마찬가지예요. 안토니오 기수도 보면은 자세가 키가 작아서.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그런지 하면 저도 등자가 무척 짧아요. 이 서강주 기수 거의 이런 정도로 짧게 밟아요. 근데 상체가 길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머리 앞으로 상체가 가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상체를. 그 무릎을 항상 앞으로 내밀어야 돼요. 들려요, 상체가. 근데 이런 자세 보면 이역 기수나 이런 서강주 기수의 자세를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체가 좀 길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리가, 그러니까 반토막이에요. 반토막식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안 나와요. 기승 자세가. 그래서 뭐 예전에 선배 한 분이 가르쳐 준 게 너는 그러니까 이게 전경자세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전경자세, 몽키 자세 이러는데 반 몽키로 타라 이제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장추열 기수, 이역 기수, 멀로 기수에 근데 문세영 기수도 내려가는 있어요. 이런 식의 일직선의 자세를 기승 자세를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말의 등허리와 내 가슴, 기수의 가슴이 높아요. 자세가 전체가 높아요. 이 서강주 기수 같은 경우 보면 딱 이 말의 등과 내 가슴이 붙어 있어요. 특히 누가 그래요? 이역 기수, 멀로 기수가 그래요. 장추열 기수 같은 경우, 안토니오 기수 같은 경우. 이 라스트에서는 그냥 속된 말로 이 반몽키로 타라고 했던 그 선배님 말씀에 의하면 이 내 몸이 말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붙으라는 얘기예요. 더 붙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 떠 있잖아요.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도 일직선의 자세는 좋은데 라스트에서 보면 채찍이 어떻게 돼요? 팔을 이렇게 좀 벌리죠. 이게 제가 어느 경주인지는 모르겠는데 라스트에서 여기 문세영 기수가 있었고 요 바깥에 이역 기수가 있었어요. 요 두 개 제가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이 두 기수의 채찍질을 한번 보면은 그럼 보면 틀려요. 그 이역 기수 채찍질은 어깨 위로 손이 안 올라와요. 근데 문세영 기수는 어깨 위로 손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벌어지죠. 이 가슴이 벌어져요.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멀로 기수나 뭐 이런 장추열 기수나 이역 기수의 어떤 그런 진접이 안 흔들려요. 근데 이 서강주 기수는 조금 야무지게 때리다 보니까는 조금 흔들더라고요. 근데 어깨 위로 손이 안 올라와요. 이게 만약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어깨 위로 손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내가 뒤집어야 돼. 때려야 돼. 그러면 몸이 돌아간다고요.
힘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탁탁 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때린다고 해서 뭐 말이 나가냐? 이건 진짜 쇼맨십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말이 때린다고 해서 나가는 말은 딱 대면은 말을 듣는 말은, 그러니까 채찍에 반응하는 말은 약하게 그냥 대기만 해도 그냥 바로 반응해요. 근데 쓰는 말은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안 나갑니다. 오히려 내가 몸을 흔들기 때문에, 중심을 흔들기 때문에 말의 직진력을 방해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수차례 얘기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토요일째 얘기했던 말의 체형도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로 이 체형에 맞는 기승자세를 갖고 있는, 기승수를 갖고 있는 그런 기수가 기승을 했느냐는 그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 서강주 기수의 그 말만 그렇게 탄 건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타는 걸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빅야크를 타는 걸 보면 예, 그런 게 좋아요. 마트에서 무릎이 조금 안 붙더라. 대신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복숭아뼈 그것만 붙어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무릎을 뗐다 붙였다 들었다 이렇게 말이 몰 때 무릎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가죠. 박태종 기수 같은 경우는 말이 빡 이러잖아요. 적당하게 리듬을 맞춰서 내 손이 나갈 때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말의 어깨에 쪼이면서 밀어주는 거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게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한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호하는 기술을 선정을 하세요. 한 번 죽었다고 해서 그 기수 못 들어와서 뭐 그 기술을 좀 하지 말고, 제가 몇몇 기술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뭐 다른 기술도 있습니다. 한 서너 기수가 더 있는데 일단 선호하는 기술을 선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컨디션의 말, 거기에 맞는 기승술, 네. 이런 거 하루에 두세 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 경주 말이 뛰고 있으니까 말 뛰고 있는데 어떻게 배팅을 쳐?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이런 기술이, 제가 진짜 직접 조교를 하고 말 컨디션 괜찮고, 또 어떤 그런 전개를 펼쳐줄 거고, 그랬을 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좀 힘든 얘기인가요? 예, 아무튼 그렇게 좀, 하면은, 하루에 3개, 많게는 4개, 없을 수도 있겠죠. 예,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배팅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10경기였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인데, 마지막 경주는 제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최고 레이스 52km죠. 근데 선행을 얘는 지금 가야 돼요. 선행을 갔느냐 못 가느냐,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선행 가긴 좀 힘들어요. 고업이라든가 라운탄맨이라든가 너무 레전드데이 너무 많은데 이게 또 안쪽에 있어. 지난번에 불량조로라 13초 2라는 저게, 얘가 보통 한 13초 4, 5. 근데 그거보다 빠른 마필이 이제 바깥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라운탄맨이 그런 타입의 기수기 때문에 그런 기승 스타일의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건 선행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13초 1, 2, 3, 4 이렇게 끊는 마필이고, 최고 레이스는 13초 4, 13초 5, 13초 7. 얘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불량주로 때 빼놓고는 빠르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쪽에 갇혀버리면, 만약에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근데 마이티고는 공백기에다 조교 내용 다 좋습니다. 좋은데 58km를 달고 얘가 들어온 적이 그러니까 처음 달아요. 56km가 맥시멈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고업 52km. 얘는 보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자꾸 제가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유형의 마필인데, 얘도 보면 한쪽 발로 뛰어요. 그러니까 이 등치 큰 마필 다 1200, 1400이에요. 왜? 그런 단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크잖아요. 크고, 또 발도 못 바꾸고, 그런 단점들을 아마 알기 때문에 이런 거리에만 출전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라운탄맨 말씀드리나 마나고, 왕벚꽃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맞았어요. 레전드 데이도 그러니까 그 경주가 취입하기 딱 맞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힘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 왕벚꽃이 습보가 없어요.
지난번하고 좀 달라요. 레전드 데이는 이거 뭐 컨디션 아직 아니고. 딱 남는 게 지금 백색 광채예요. 백색 광채가 근데 지난번 뛴 걸 보니까 사이즈가 아니더라고. 얘가 컨디션이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사이즈가 아니에요. 다른 말들이 지금 막 이게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백색 광채는 일단은 뭐 배당마루 여러분들 낑겨 두시고요. 저 뒤로 돌려서 낑겨 놓으시고. 여기서 제일 센 말이 누구예요? 5번 매니히어로입니다. 매니히어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그 공백기를 갖고 나와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말이 살아났어요. 저 정도 막 저기서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저 정도 갖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뭐 메갈이 하나 없더니 요즘에는 조금 살살 물고 뛰어다녀요. 근데 예전에 얘가 한 거 보면은 막 휙휙거리고 뛰다녔던 그런 마필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못하지만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매니어로 같은 경우 딴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체중 체크만 딱 하시고 그냥 윤승할 때, 윤승이죠. 예시장 말고 윤승할 때 말 좀 걸음걸이만 딱 확인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거만 딱 두 가지만 보시면 괜찮다? 그냥 이전에 어떤 그 씩씩거리는 건 보지 마시고, 얘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전하고 이번하고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직전에는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직전엔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좋아졌는데 윤승할 때도 또다시 걸음걸이가 뭐 헐렁헐렁한다든가 뭐 전혀 반짝반짝하지 활기가 없다든가 그랬을 때는 포기하시고요. 포기하시고 그냥 정석대로 공략하시면 돼요. 라운탑면을 축으로 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다 섞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뭐 백색 경치도 뭐 사이즈는 분명히 아닌데, 그리고 또 이 문정균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몰고 나오면 안 돼요. 이 마필도 보면은. 그래서 장거리에 적합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좀 단거리이기 때문에 1400이기 때문에 이 레이스 자체가 무척 빠를 거라고,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아무튼 이경주 자체는 누구죠? 매니히어로. 요거만 컨디션 체크를 하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월 첫째 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뭐 이제 기온이 뭐 아침에는 좀 춥더라고요. 추운데 기온이 빨리 더 올라가기 전에 낮에는 올라간다니까 여러분들 그 주로 좀 체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영상이기 때문에 요즘에 낮에는 완전히 뭐 조금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뭐 봄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어떤 기온에 따라서의 경주의 변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혜였습니다.